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3단원 2차 함수의 31강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 일명 표준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2차 함수 그래프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지난 두 번의 시간에 배웠던 어떤 두 개의 그래프랑 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원래 출발은 이런 거였었죠.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한 번은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었고요. 또 한 번은 x축으로 평행이동했었죠. y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4만큼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했다. 이때 2차 함수식은 y는 2x제곱 그대로 쓰고 뒤에 숫자를 이렇게 4를 더했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축의 방향으로 똑같이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식은 y는 2까지 그대로 쓰고 어디 부분이 바뀌었냐?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안에서 x 빼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부호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동시에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즉 한 번은 y축으로만 평행이동했었고 한 번은 x축으로만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번에는 둘 다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동시에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면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식에 어떤 변화를 줬냐? 제곱까지 그대로 쓰고 뒤에 살포시 평행이동한 숫자를 적어줬다고요. 그럼 두 번째,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 앞에 있는 2는 그대로 쓰고 x의 변화가 생겼는데 x 대신에 x-2를 썼다. 즉 제곱 앞에서 변화가 생기는 게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제곱 뒤에서 변화가 생기는 게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y는 2x제곱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 평이동하는 거죠. 즉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평행이동시키면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 될 거기 때문에 y는 2의 제곱 쓰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x-1의 제곱으로 바뀔 것이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제곱 뒤에 더하기 4가 이렇게 붙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하면 x축의 방향으로 평이동한 것은 어디에 변화가 생긴다? x의 변화가 생기고 y축의 방향으로 평이동한 것은 제곱 뒤에 변화가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 때는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따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때 식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3의 제곱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 플러스 2를 쓰셔야 한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뒤에 더하기 1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충분히 연습이 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2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에 대해서. 뭐 이런 겁니다. 자, y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쓰지 말고. y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1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두 번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세 번째,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때 식을 한번 세워보시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식 땡땡. 자, 1번은 뭐라고요? y는 3의 x-1 제곱 됐죠? 자, 2번 y축 방향으로는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 됐죠? 세 번째 x축 y축 동시에 변했다. 그 y는 3의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형태 뒤에다가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을 적어주면 된다. 4만큼 먼저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을 뒤에다가 적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거꾸로. y는 2분의 1에 x-1의 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형태는 얘는 변함이 없다고요. 얘가 변함이 없다.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얘네들 사이에 이것들 사이에서도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이거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식을 세우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우리 원래 출발은 항상 이런 꼴이었죠. y는 ax 제곱으로부터 평행이동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이것 형태에서도 평행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긴다? 제곱 뒤에서만 식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면 된다고요? y는 앞에 있는 식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제곱까지는 변함이 없다. y축으로는. 그리고 뒤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것.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y는 예를 들어 4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이걸 역시나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으면 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 부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y는 4의 제곱에 마이너스 3까지는 그대로 쓰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x 대신에 뭐? x 빼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믿으니까 y는 2의 x 빼기 1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와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이거는 꼭지점 x좌표 얼마? 1인 거죠.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으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y는 2의 제곱까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다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1에서 3을 또 빼줘야 되겠죠. 양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음으로 갈 때는 플러스, 즉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 빼기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왜 우리는 1만큼 움직일 때 빼기를 했으니까 3만큼 움직일 때 빼기 3을 또 해준다고. 여기다가 x 빼기 1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y축의 방향은 원래 뒤에 4가 있었는데 마이너스니까 뒤에다가 어떻게? 4 빼기니까 얼마? 플러스 2가 되면 된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교과서들에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깊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신다면 어떤 그래프의 식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우리가 평행이동한 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y는 x제곱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구했었죠. 두 번째 y는 x 빼기 1의 제곱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구했었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배웠었죠. 마지막으로 y는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다.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보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y는 x제곱 이건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었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y축이었었고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했었다? x는 0이라고 했었다. 됐죠? 자, 두 번째 y는 x제곱 빼기 2부터 해보면 이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의 변화가 없었고 y좌표의 변화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 하지만 축의 방정식은 변함이 없었다. 왜? x축의 방향으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y는 x 빼기 1제곱 같은 경우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것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의 변화가 없었고 꼭지점의 x좌표가 1로 바뀌었다. 그리고 드디어 축의 방정식의 변화가 생겨서 x는 얼마로 바뀌었다? 1로 바뀌었다. 자, 지금 현재 색깔을 구분해 드리고 있는 거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종합한 게 얘니까 이거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당연히 x좌표 바뀔 것이고 y좌표도 바뀌겠죠. x좌표 여기, y좌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일 거라고요. 그 다음 축의 방정식 역시나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도 x는 1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많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식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한다는 소리냐면 앞에 있는 식들을 네 번째 있는 식의 형태처럼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x제곱은 x 빼기 0제곱 더하기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잘 보시면 이게 꼭지점의 x좌표, 이게 y좌표니까 꼭지점의 x좌표 0, 꼭지점의 y좌표 0, 그래서 0,0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두 번째는 y는 x 빼기 1제곱 역시나 뒤에다가 플러스 0을 붙이면 꼭지점의 x좌표 1, 꼭지점의 y좌표 0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 y는 x제곱 빼기 2 역시나 x제곱을 x 빼기 0제곱이라고 바꿔버리면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결국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차함수식은 무조건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쓸 수 있더라. 이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이 값을 보고 하더라. 얼마? p, y좌표는 q가 된다라는 거. 이때 조심할 건 이거에 대한 부호 반대라는 거. 축의 방정식 역시나 x는 무엇을 갖고 꼭지점의 x좌표와 일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가 일치하냐? 이 부분, 이 부분이 일치하고요. 두 번째,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a 값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프의 모양과 폭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평행이동해서 포개일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뭐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 빼기 3.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구해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이거 얼마? 마이너스 1, 이거 얼마? 마이너스 3. 자, 축의 방정식은요. x는 얼마? 마이너스 1. 이제 왜 제가 제일 앞에서 y축을 x는 얼마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축의 방정식이 대부분 x는 얼마, x는 얼마, x는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y는 4의 x제곱 플러스 2. 꼭지점의 좌표 얼마라고요? x 빼기 0, 0, 얼마? 2.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고요? x는 0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면 뒤에를 어떻게? 뒤에 플러스 0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꼭지점 좌표 얼마? 마이너스 3, 0이 된다는 거.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해봤고요. 자, 네 번째, 이제는 뭐 할 거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까지 그래프는 어떤 방식으로 그렸냐면 원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이것을 직접 평행 이동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2차 함식이 이런 걸로 주어진다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 찾는다. 꼭지점의 좌표를 무조건 구합니다. 꼭지점의 좌표 P, Q를 구한다. 자,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2의 x 빼기 1 제곱 플러스 3. 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1단계 우리 뭘 구하겠다고요? 꼭지점의 좌표 구합니다. 꼭지점의 좌표 구해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다? 1, 3이다. 방금 전까지 했으니까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고 그래도 살포시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이렇게. 자, 그러겠습니다. 자, 1,3이니까 1,3, 3이죠.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이게 꼭지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의 모양 결정. 그래프의 모양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값, 괄호 앞에, 제곱 앞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이 값이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더니 어떻습니까? 얘가 양수네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결정했어요. 아래로 볼록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대략적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너무나 많다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 식에 해당되는 것을 하려면 점 하나를 더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점 하나는 어떤 점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냐? 바로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찾아주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 y축과 만나는 점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 바로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y값을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즉 y절편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x값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봐요. 0을 대입하면 y는 2에 0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면 1이죠. 더하기 3은 얼마야? 5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 5를 적어주시면 이게 완벽한 이 식에 대한 그래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한다면 1단계와 2단계만을 이용하셔서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3단계까지 추가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많은 연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다면 1단계 뭐부터 찾으라고요? 꼭지점의 좌표 찾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 결정합시다. 그래프의 모양 결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네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단은 그리겠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그럼 일단 그리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꼭지면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만 우리는 3단계를 쓰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저 해볼게요. x값 대신에 0 대입하면 y는 이게 0이니까 2의 제곱은 얼마? 4. 마이너스 4 빼기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이 값이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만 적어주신다면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3단계까지 고려하고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1단계와 2단계까지만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이런 거 말고 다른 형태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다른 형태. 예를 들어 y는 예를 들어서 3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형태가 아닌 거죠. 똑같습니다. 한번 꼭지점의 좌표 찾아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4, 뒤에 플러스 0 있다고 가정하고 0은 되겠죠. 자, 그래프의 모양 결정할까요? 그래프 모양 결정 3이네요. 양수 아래로 볼록이다. 따라서 우리는 좌표 평면 일단 그려. 좌표 평면을 그려. 더 쉽죠. 자, 꼭지점 좌표 4,0 하나, 둘, 셋, 넷 4,0이니까 여기다가 그래프에 꼭지점을 찍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Y축과 만나는 점이 한참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프 그리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이거 갖고 이차함수 그래프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 자, 학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뭐 이런 거죠. 이차함수 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Y는 2에 x-1 제곱 마이너스 3이야.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꼭지점의 좌표. 자,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지점의 좌표, x좌표 얼마? 1. y좌표 얼마? 마이너스 3. 이라는 것 첫 번째 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축의 방정식 한번 찾아볼까요?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얼마인데 이게 꼭지점의 x좌표랑 같으니까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요. 객관식에서. 세 번째, 평행이동. 자, 이 그래프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을까요? 1만큼이겠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일까요? 마이너스 3만큼이겠죠?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은 걸 실제로 물어봅니다. 따라서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일치하겠죠.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일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지나는 사분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를 지나니? 라고 물어본다고. 몇 사분면을 지나니? 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꼭지점의 좌표 1,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여기다 찍고 자, 그래프의 모양 어디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쪽에서 그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뭘 찾는 거라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x값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y는 2에 0 대입하면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빼기 3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어디를 지나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지나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고 났더니 지나는 4분면이 어디를 지납니까? 제 1사분면 지나죠. 제 2사분면 지나죠. 제 3사분면 지나죠. 제 4사분면 지나네요. 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떻게 지난다? 제 1, 2, 3,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좀 다양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다양한 것들을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는 y는 뭐 예를 들어서 3x 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어떻다라든지 폭이 좁다라든지 넓다라든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의 폭과 모양은 무엇을 가지고 결정한다? 바로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결정한다. 이건 3이고요. 이건 2입니다. 뭐 좀 더 어렵게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값 가지고 절대값이 얼마? 3. 절대값이 얼마? 2. 우리 그때 정리했었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은 반대로 좁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절대값이 3이고 얘 절대값이 2니까 얘가 폭이 어떻게 했어요? 더 넓어야 되겠죠. 왜?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폭이 더 좁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요.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이 부분을 그래프의 폭이 더 넓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는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뭐 이 위에도 어떻게 또 주어질 수도 있냐면 이 그래프는 y는 2의 x 플러스 1 제곱 빼기 5의 그래프와 평행 이동해서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문제를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보기를 선택지를. 그렇다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프와 평행 이동해서 포기할 수 있다, 없다는 뭐가 결정한다? 그래프의 폭과 모양이 결정한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똑같으면 평행 이동해서 포기할 수 있다. 근데 보시다시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의 성질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에서 기본적으로 묻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뭐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평행이동, 그리고 지나는 사분면. 이거는 대부분에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식에서 A값과 P값과 Q값의 부호 찾는 조금 고난도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래프에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프에 정확한 그래프는 안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2차 함수 요것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더라. 이때 이거의 A값과 P값과 Q값의 부호는 양순이 음순이.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컴마 몇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값과 Q값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A값도 구해낼 수 없다고. 즉 우리는 A값이 얼마인지 P값이 얼마인지 Q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대략적인 모양을 보면. 왜냐하면 이 식에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이다. P, Q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A는 뭘 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계속 했지만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즉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A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A값의 부호를 따져보시면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양수인 겁니다. 두 번째, 꼭지점의 위치를 보세요.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제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제 1사분면에 있죠. 1사분면에 있다는 것은 점의 좌표가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에 해당되는 P의 부호도 양수인 거고요.
y좌표에 해당되는 q의 부호도 양수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꼭지점의 위치를 보고 p와 q의 부호를 따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당연하죠. 한 번 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좌표 평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갖고 A 값과 P 값과 Q 값의 부호를 한번 조사해 보시오. 자, 일단 A는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음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꼭지점의 위치를 보세요. 딴 거 볼 필요 없다고.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몇 사분면? 제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 있는 이 꼭지점의 X좌표의 부호는 마이너스, Y좌표의 부호는 플러스잖아요. 왼쪽 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P의 부호는 음수고요. Q의 부호는 양수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꼭지점 좌표가 제4사분면에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A 값과 P 값과 Q 값의 부호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모양 결정할게요.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네요. 아래로 볼록하면 양수구나. 자, 꼭지점의 위치 여기 있습니다. 제 몇 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이때 X좌표 오른쪽 플러스 Y좌표 아래쪽 마이너스. 그러니까 P의 부호, 양수, Q의 부호, 음수. 이렇게 하시면 2차 함수 그래프의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A와 P와 Q의 부호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함수의 표준형, 이와 같은 식을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가장 종합판인 거죠.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형태를 총종합해서 이거에 관련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그래프의 성질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그림이 나왔을 때 A, P, Q의 부호도 한번 찾아보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